21년 전 9월의 추석 연휴 첫날, 전북 전주의 한 파출소의 하루는 여느 때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당직을 맡은 사람은 50대의 백경사. 그런데 자정이 넘은 시간 순찰에 다녀온 동료가 들어왔을 때 혼자서 파출소를 지키고 있던 백경사는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되고 맙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이 피살을 당한 이 상황. 설상가상 백경사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까지 가져간 범인. 그런데 감쪽같이 사라졌던 그 총이 나흘 전에 무려 20여 년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사라진 권총, 백경사 피살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20여 년 만에 발견된 그 총. 자, 2002년 발생했던 사건이죠. 무려 21년 동안 미궁에 빠졌던 역시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실마리를 찾게 됐다는 거죠. 먼저 오늘 아침 있었던 전북경찰청의 공식 브리핑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미제 수사팀에서 최근에 단서를 통해서 2002년 경찰관 피살 사건의 현장에서 사라졌던 총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범인 그리고 또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무려 21년 만에 이 백경사 피살 사건의 실마리가 지금 잡힌 건데요. 이 사라진 줄 알았던 백경사의 이 권총, 이 총이 발견된 곳이요, 이 철거를 앞둔 울산의 한 숙박업소 천장에서였습니다. 이 총은 당연히 20년 만이니까 상당히 녹이 쓴 상태였는데 이 백경사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 그 권총이 없어졌을 때 일련 번호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일련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 현재 경찰은요,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 권총에 묻은 지문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누군가 전주에서 경찰을 살해한 뒤 총을 훔쳐 달아나고 그 총이 21년 만에 정말 뜬금없이 울산에서 발견됐다. 자, 지금부터 내용을 하나씩 따져보죠. 2002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네, 2002년 9월 20일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날은 그 당시에 추석 연휴 첫날이었는데요. 이 전주시에 있는 금아미 파출소에서 부소장이었던 54살 백경사가 이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파출소를 이제 혼자 지키고 있었는데 밤 12시 50분쯤에 근무 교대를 위해서 이제 순찰 나갔던 동료 경찰이 돌아와서 보니 백경사가 바닥에 엎드려서 숨져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아이고. 일단 흉기에 찔려서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일단 범인은 백경사를 살해하고 백경사 허리춤에 있던 지금 조금 전에 사파로 나왔던 것처럼 장전된 38구경 권총을 빼앗아서 파출소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안에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파출소 안에 CCTV 봐야죠. 지금의 CCTV가 워낙 흔하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2002년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CCTV가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답니다. 여기도 비디오 캠코더 수준의 CCTV가 있었는데 마침또 고장이 나 있었다고 아이고. 하고요. 그러니 뭐 찍힌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경찰에서는 주변 목격자들을 상대로 해서 탐문 수사도 하고 이제 이 뭐 우범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추려서 추적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한 300여 명이었어요. 근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뭐 파출소 안 CCTV는 고장이 나 있었다고 해도 이게 뭐 요즘 같으면요, 저 주변에 그냥 다 촘촘히 깔려 있었겠지만 2002년 지금 21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그 CCTV 환경이 뭐 요즘 같지가 않았었어요. 더구나 이제 현직 경찰관이 파출소 내에서 살해당하고 총기를 피탈당한 사건, 그야말로 이제 충격이었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살해범에 대한 현상금을 2천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그 수사를 계속 하는데 거기서 하나 좀 이제 이상한 것을 갖다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당시 파출소에서 어디 원룸까지 족적이 쭉 이어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원룸에 살고 있던 그 20대 카센터 종업원이 의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집에서 부러진 흉기와 그리고 피가 묻은 그 바지가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오. 그래서 이거 이제 유력 용의자 이제 신병 확보했다 이런 보도까지 이제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카센터 종업원이 자기 그 지인하고 술을 마시는 그 과정에서 뭐 어떤 그 알리바이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허물어짐으로써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수사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완전히 미제 사건 쪽으로 점점 그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용의자들이 잡히긴 했어요. 네, 있긴 있었습니다. 이 사건 3달 뒤에 해가 바뀌고 2003년이었는데요. 1월 14일에 이 전환점을 맞는 듯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파출소 인근에 있는 한 작은 음식점에서 작은 절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대 남성 3명이 순차적으로 검거가 됐는데 이 3명은 중학교 동창 사이였고요. 이른바 이 가출팸 일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전주 시내 음식점에서 같이 음식을 훔친 그런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조사 과정에서 백경사와의 연결고리가 하나 확인이 된 어허. 겁니다. 이들이 이 백경사가 이 숨지기 4달쯤 전, 그러니까 2002년 5월쯤인데 이 당시에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적발이 됐는데 그 적발한 사람이 바로 백경사였던 겁니다. 아하. 이 오토바이도 그 당시에 압수가 됐거든요. 이런 정황이 좀 수상하다 생각을 해서 경찰이 추궁을 했는데 이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을 했습니다. 아하. 이 사건 당일에 압수된 오토바이를 훔치려고 그 파출소에 들어갔다. 그런데 정작 그 오토바이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지를 못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대놓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백경사한테 오토바이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 백경사가 당연히 들어주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흉기로 백경사를 살해하게 됐다. 이렇게 자백을 한 겁니다. 백 변호사님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연결이 돼서 끝났으면 지금 뭐 다시 흉기를 찾아서 재수하고 이럴 일이 없겠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권총 탈취한 거 다 자백하고 그리고 현장 검증까지 하면서 다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번복의 이유가 우리는 경찰의 구타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변호사도 뭐 이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뭐 주먹과 걸레자루로 뺨과 발바닥을 얻어맞고 또 속칭 다리 벌리기 등 기합도 받고 뭐 구타당하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압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당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이 상황에 대해 검찰 수사까지 그 당시에 의뢰했었습니다. 뭐 결정적 증거물인 뭐 권총도 없고 뭐 지금 용의자들은 진술을 번복하고 그러다가 결국 수사본부가 해체됐고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겁니다. 자, 아까 그 현장 검증하는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가출팸 그때 당시 친구들이 지금 현장 검증하는 모습이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당시 수사팀은 걔네들 맞았다. 우리는 분명 쟤네들이 진범이라고 믿는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최초 조사를 하고 자백을 받았던 그 경찰이 인터뷰에서 지금도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 그리고 조 씨, 박 씨가 조사를 받을 때는 바로 부모가 입회한 상황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가혹행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그 현장이 이 파출소하고 상당히 가깝고 또 이제 백경사 사건에 이제 전부 다 집중하던 그런 상황에서 너 혹시 파출소 살인 사건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상당히 그냥 그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절부절 못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범행 일체를 갖다가 다 털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절도로 구속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신생 언론사 기자들이 와가지고 아, 너 일행들은 범행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럼 나도 안 했어요라고 하면서 번복을 이제 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를 그 했었던 가혹행위를 갖다가 해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라고 하는 그 해당되는 그 경찰관들도 결과적으로는 다 무혐의로 그렇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참 그러니까 그 분명 보통 우리가 뭐 양 변호사님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야, 뭐 불어 임마 하면서 막 하면은 하면서 막 이렇게 허위로 자백하는. 자, 뭐 이랬다고 주장을 하고 경찰들은 아니 부모들이 입회한 가운데서 자백을 받은 건데 내가 무슨 폭력을 썼냐 또 이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 매듭이 안 풀린 채로 20여 년을 흐르다가 앞서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서야 뭔가 단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 거죠. 그 잃어버린 총기를 찾은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발견된 건지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22년 전에 이른바 대전은행 강도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주범이 이 백경사 피살 사건 주범을 안다고 제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진범은 교도소 수감 중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지금 보시는 주범이 이승만이고 이 공범이었던 사람이 이정학인데 그렇죠. 저 이정학이 이 백경사 피살 사건을 저질렀다고 이승만이 편지에 쓴 거예요. 근데 이걸 경찰로서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편지에 어떻게 썼냐면 그때 사건 범인이 나에게 뭐 얘기를 해서 어디에 숨겼다, 울산에 한 숙박업소에 감췄다 이렇게 적었는데 거기서 총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 이거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총이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승만, 이정학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22년 전 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의 주범이죠. 두 사람. 자, 그런데 처음에 이게 이 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도 정말 장기 미제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실마리가 풀렸던 것이 이정학의 자백이었습니다. 아니, 난 종범이고 주범은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무기징역 선고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승만이 이정학이 백경사를 살해했다. 뭐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확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군 멍군을 자기들끼리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대전 은행강도 사건 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2001년 말에 대전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경사 피살이랑 범행 시기가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수법도 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들이 순찰 중이던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서 권총을 뺐습니다. 경찰의 총을 뺏었죠. 그리고 이 총으로 이 국민은행 승합차에 현금을 싣고 오던 이 직원 3명을 위협해서 현금 3억 원을 탈취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저항하던 은행 직원 1명이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20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 지난해 8월에 이 진범 2명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요 뭐 구속이 되고 무기징역까지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이가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의 여죄를 지금 들추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정말 연관이 있는지는 차차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승만이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승만이 이정학 지시다. 그 백경사 살해 사건. 그리고 실제 편지를 써요. 어디 그 울산에 어디 가보면은 그 총이 있을 거다. 반신반의했겠죠. 경찰도. 근데 가서 봤더니 진짜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보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교수님. 야, 뭐가 됐든 이게 확실히 누구 지시인지는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정말 큰 고비는 넘었습니다. 20년 장기 미제 사건에.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이승만이가 지목을 했던 그 울산에 거기 숙박업소 그쪽에서 이제 총기를 그 발견한 것은 팩트니까요. 작년도 우리가 이제 이 그 대전 그 권총강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얼마 뒤에 이 범인들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또다시 이 사건하고 연계가 되니까 정말 이 그 사건에 있어서 연계성이 정말 아주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주범과 공범이 서로가 총을 쏘지 않았다고 서로의 책임을 갖다 밀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몇 년에 걸친 그 경찰 수사 끝에 그 이정학이가 이제 잡히면서 그 자백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승만이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승만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그 배신감을 토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 그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를 갖다 그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의리를 배반했으니까 뭐 그 사람들 얘기하는 의리죠. 우리가 예, 봤을 때는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거꾸로 그 이전에 있던 사건 그 총기가 있는 곳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에다가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 2개 사건이 전혀 우리가 연계성이 없다라고 보였던 이 2개 사건이 이런 식으로 풀릴지는 정말 우리가 예측을 갖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필 규정이죠. 예. 야, 교수님도 정말 그 별개의 두 사건이 이렇게 딱 접점이 맞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다행이고 극적입니까? 자, 이 백경사 살인 사건 전담 수사팀이 이제 막 또 꾸려졌다고 하니까 조만간 이 사건의 진실이 전부 드러나겠죠?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